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영사신기 시즌2 진행의 김혜나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월 5일 드디어 시즌2 실계자 투자대회가 그 막을 엽니다. 자, 일반인 투자자와 또 전문 트레이더들이 두 개 각각 리그에서 활약을 펼칠 예정인데요. 치열한 투자대회를 앞둔 오늘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점검 꼼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오늘도 모두 다 공개해드릴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오늘 만나볼 분은요, 해외선물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서 투자의 기초를 탄탄히 항상 함께 다져주고 계신 분입니다. 안전한 매매를 하면서도 높은 수익금을 달성하는 베테랑 트레이더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이 시간 제우스 트레이더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의 시간을 또 이렇게 장식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실전 트레이딩의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께 또 실전 매매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일 노하우들 아낌없이 공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제우스 트레이더의 강의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우스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교육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주제로 교육을 진행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보조지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많이 알려진 부분도 있고, 실제로 시청자분들이 매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알려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 오늘은 실전 트레이딩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한지 그 부분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해외 선물 투자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만의 원칙을 만들어 나가라. 근데 조금 아이러니하죠. 지금 해외 선물에 대한 경험치도 별로 없으시고 많이 해보지도 않았는데 내 원칙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좀 말이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원칙을 설정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으니까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대주제 나만의 홈그라운드를 찾아라. 우리가 스포츠 게임을 보더라도 홈그라운드에서 할 때 승률이 더 높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내가 훈련을 많이 하고 나한테 많이 안정화된, 나한테 편안한 시장을 찾아라. 이게 조금 투자 포인트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홈그라운드를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내용 준비했고요. 첫 번째, 트레이딩을 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환경을 좀 포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매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추세의 변화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진입을 하고 청산을 하면 좋은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딩에 적합한 환경 포착. 그림을 보시면 토끼와 거북이 그림이 있죠. 해외 선물 투자하는데 왜 갑자기 토끼랑 거북이가 튀어나와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이솝우와 토끼와 거북이를 보면은 거북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배울 게 많다. 교훈적인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꾸준히 꾀부리지 않고 본인에게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북이의 모습인데요. 해외 선물 투자 시장에서도 토끼와 같은 장이 있고 거북이와 같은 장이 있습니다. 캔들의 모습을 봤을 때 캔들에 일정하지 않고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한 상태에서 꼬리도 많이 말리는 토끼 같은 장, 그리고 캔들과 꼬리가 일정하고 변동폭이 크지 않은 좀 느릿느릿한 거북이 장이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거북이 장을 고르면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컴퓨터를 틀어놓고 앞에서 HTS를 켜고 트레이딩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수많은 투자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중에서 내가 지금 당장 진입을 하고 청산할 수 있는 트레이딩을 진행할 종목을 선정을 하셔야 될 텐데 아무런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수십 개가 되는 종목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자, 진입을 할 때 진입 종목을 선정하는 첫 번째 팁, 거북이장을 찾아라. 거북이장이라고 하는 거는 캔들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캔들이 자잘하게 꼬리가 짧은 안정적인 시장을 찾아보자 라는 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사도를 자전거로 올라가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토끼와 거북이에 이어서 이제 자전거까지 나왔습니다. 자, 왼편에 있는 사람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지로 올라가고 있고요. 우측에 있는 사람은 비교적 가파른 경사지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어느 쪽이 더 힘들까요? 당연히 오른쪽이 더 힘들겠죠. 자,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어떤 사람이 좀 더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우측에 있는 사람이 더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경사지를 저희가 이동평균선으로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빨간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라 가정하고요. 상단에 있는 파란색 이동평균선을 5일 이평선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경사지가 완만한 좌측에 있는 시장 상황에서는 캔들이 자잘하게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장이라고 볼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북이 장세가 되겠죠. 자, 우측에서는 캔들이 들쭉날쭉하고 꼬리도 많이 말리는 토끼 장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0에 가까울수록 5이평선과 21 이평선의 기울기가 제로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장이 조금 횡보를 나타내는, 조정을 나타내는 조정장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기울기가 90도에 가까울수록, 직각에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장이 폭발적으로 좀 튀어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폭등장이냐 폭락장이냐가 나올 때는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한 경우, 기울기가 가파른 경우, 이럴 때 좌측은 거북이장, 조금 장세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우측 토끼장에서는 캔들이 들쭉날쭉 막 방방 뛰어다닐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좌측이 우측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건데, 기울기가 너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장이 안정화되어 있긴 하지만 진입청산할 수 있는, 추세를 읽을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하겠죠.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기울어진 정도는 이격 정도죠. 이격 정도는 곧 추세의 정도다. 기울기가 제로라는 거는 추세가 제로라는 얘기, 추세 없이 조정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울기가 너무 가파를 경우에는 추세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고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추세의 정도는 곧 시장 흐름의 안전함, 어느 정도 안정하냐, 혹은 얼마나 리스크가 있느냐, 요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선 두 가지의 기울기 방향을 우리가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첫 번째, 종목 선정할 때는 토끼장이 아닌 거북이장을 선택해라. 그 후에 거북이장에서 이동평균선, 두 가지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나에게 맞는 장의 속도가 있을 겁니다. 어떤 투자자는 굉장히 빠른 장을 선호를 할 거고요. 반면에 좀 초보 투자자들은 장세가 조금 느린 장을 선호를 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 나에게 맞는 시장 속도 흐름을 판단하시고, 그 속도에 맞는 기울기를 본인이 좀 찾아서 가지고 있으면 1차적으로 종목을 거북이장에서 한번 걸러낼 수 있고요. 걸러낸 상태에서 나에게 최적화된 시장 흐름의 속도를, 기울기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나한테 좀 맞는, 알맞은 시장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가 있고요. 돈이 있네요. 요거는 이제 시간봉 차트와 틱 차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간봉을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5분봉, 3분봉, 30분봉, 20분봉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고, 반면에 좀 상대적으로 틱 차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적으신데요. 오늘 틱 차트와 시간 차트, 봉 차트를, 분봉 차트를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은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간봉 차트는 상대적으로 장기 투자, 장기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뭐 3분봉, 5분봉이 아니라 한 20분봉에서 30분봉 정도를 활용을 해서 좀 장기 관점으로 끌고 가실 때 주요 지지와 저항을 판단하실 때 좋은 차트가 바로 시간 봉 차트입니다. 시간 봉 차트. 반면에 틱봉 차트는 상대적으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 좀 최적화된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그러냐? 자, 예를 들어서 5분봉 차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캔들이 5분에 한 개씩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5분, 10분, 15분, 20분 이런 식으로 5분마다 하나씩 형성이 되는데, 시간에 하나당 하나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거래량 보조 지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5분 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4분 50초까지는 양봉, 매수세가 강하게 발생을 하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마지막에 10초를 남겨놓고 캔들이 종가 형성하기 전에 10초를 남겨놓고 뭐 외인과 기관들의 물량 주고받기라든지 네, 뭔가 허수로 인해서 갑자기 꼬리를 말고 음봉으로 확정이 되는 경우도 네, 굉장히 다반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다? 네, 세력들에 의한 허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틱 차트를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틱 차트는 뭐냐? 예를 들어서 120 차트하고 270틱 차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20틱 차트는 거래 건수가 120 건수에 대한 게 확정이 되면 네, 그때 캔들이 하나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시아장 뭐 움직임이 적을 때는 120틱 차트라고 해도 캔들 하나가 형성되는데 5분이 걸릴 수도 있고요.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시간과는 무관하게 거래량에 의해서 네, 캔들이 형성이 되는 차트가 바로 틱 차트고요. 반대로 270틱 차트는 캔들이 하나 형성되기 위해서는 270건수에 대한 거래가 체결이 돼야겠죠.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거래량을 기반으로 캔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거래량 보조지표가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세력들의 허수, 실제로 체결된 건수에 의해서 캔들이 완성이 되고 시장이 흘러가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네, 초보 투자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분봉보다는 틱봉이 훨씬 더 안전하고 쉽다. 네, 왜냐하면 지금 차트 하나만 보기에도 벅찬데 그 와중에 거래량 지표까지 확인을 하고 그 안에서 또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허수까지 걸러내야 된다. 네, 좀 리스크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좀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는 틱 차트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에 토끼와 거북이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토끼 차트에서는, 토끼 종목에서는, 토끼 이름을 나타내는 종목에서는 캔들이 네, 명확하지 않다. 장이 안전하지 않다. 거북이는 네, 좀 자잘하니 규칙적으로 캔들을 만들어가면서 장이 좀 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도가 벌어질 수 있고 급등 급락을 동반할 수 있는 게 바로 토끼 장세고, 반면에 각도가 너무 없을 경우, 이격의 거리가 너무 없을 경우에는 네, 조정장이 좀 오랫동안 이어나갈 수 있는 장이 거북이 장이다. 자, 저는 주로 120틱 차트랑 270틱 차트를 활용해서 트레이딩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20틱 차트 같은 경우는 아까 토끼장 같이 변동성이 빠른 장세에서 활용하시면 좋고요. 반대로 270틱 차트는 거북이 장세에서도 안전한 장이 아니라 너무 갇혀서 조정을 너무 길게 나타내는 답답한 장세에서는 네, 틱수를 조금 올려서 설정을 하시면 뭐가 좋으냐? 강한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하기 좋습니다. 틱수를 낮추게 되면은 270건이 완성이 돼야 캔들 하나가 나오는 게 270틱 차트인 반면에 120건수가 확정이 되면 캔들 하나가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올 때는 단기적으로 예민한 장세에 대해서 반영을 바로바로 캔들이 해주기 때문에 네, 강한 변동성이 나타나는 장세에서는 낮은 틱수의 차트를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반면에 추세와 횡보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내는데요. 추세장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횡보장일 경우에 지금이 횡보인지 추세인지 모르죠. 그 상황에서 너무 낮은 틱수나 너무 낮은 분봉을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횡보장임에도 불구하고 추세장처럼 보여지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좀 틱수를 높여서 대응을 하다 보면은 쉽게 캔들 형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캔들이 박스권의 갇힌 모습을 명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세가 빠를 경우에는 틱수를 낮춰서 조절하고, 장세가 좀 느릴 경우에는 틱수를 올려서 조절을 한다라고 하면은 빠른 장, 느린 장, 뻗는 장, 갇힌 장을 다 네, 대응을 하기 좋은 네, 그런 세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강할 경우에는 낮은 틱 차트를 사용을 하자. 변동성이 약할 경우에는 높은 틱수의 차트를 사용하자. 이게 또 하나의 팁이 되겠고요. 이번엔 달러와 유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공통점을 한번 볼게요. 달러와 유로가 반대다. 지수와 골드가 반대다. 네, 일반적으로 종목별 상관관계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상승일 때는 대체적으로 골드가 하락이다. 네, 이렇게 반대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들을 많이들 참고를 하시는데 이건 너무 많이 알려진 내용이니까 저는 다른 내용을 한번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대장이 있고요. 대장의 명령에 의해서 실제로 움직이는 쫄병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대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 위로 올라가자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안에 하위 쫄병들이 나가겠습니다 하고 달려나가겠죠. 자, 이거에 대한 종목들 한번 살펴볼 경우에 코스피 200 국내 선물 지수와 항생 인덱스, 홍콩 항생 지수가 되겠습니다. 코스피 200 국내 선물에서 움직임이 먼저 출발을 하되 변동성이나 하루에 움직이는 진폭 자체가 항생을 전혀 따라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에서 나 매수로 올라갈 거야 라고 느낌을 던지면 그거에 맞춰서 항생에서 움직임을 폭발적으로 이어나가는 흐름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움직임이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는 아까 전에 봤던 뭐 골드와 지수 막 이렇게 뭐 달러와 뭐 유로, 파운드 이렇게 반대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는 같은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들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다. 다른 거는 이제 골드와 유로가 될 수 있겠죠.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지만 변동성이라든지 움직이는 진폭은 유로가 골드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종목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기술주나 IT주의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지수의 상승치가 많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 이렇게 좀 대형 기술주나 IT주가 낙폭을 나타낼 경우에 나스닥 혼자서만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팁을 정리해보자라고 하면은 자, 움직임을 선행하는 대장주가 있고요. 그 선행하는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임을 폭발적으로 나타내는 행동 대장, 쫄병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에서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쫄병주에서의 이제 변동성을 가져가자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변동성이 조금 좋은 종목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왼쪽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참고해서 우측에 있는 종목들을 접근하시면 변동성에 의한 수익폭을 더 늘려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추세의 변화 적용이라는 내용을 한번 다뤄볼 텐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라는 내용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속 똑같이 빨간색 선을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상대적 장기 이동평균선이죠. 자, 파란색 선을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굳이 5일, 20일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인데요. 이 특징이 뭐냐면 이동평균선이 크로스를 나타낸다. 곧 기존에 이어지던 추세가 변화한다. 변화한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골든 크로스 5일선의 방향을 이어나갔을 때 기존의 매도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을 거고요. 이 매도 추세가 이어서 골든 크로스를 기점으로 추세가 변화하는 시점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데드 크로스다. 데드 크로스라고 했을 때는 데드 크로스 발생 이전에는 마찬가지로 매도 추세를 이어나가다가 여기서 매수 추세였죠. 매도 추세를 이어나가다가 이제 매수 추세에서 매도 추세로 전환이 되는 전환 포인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동평균선에 크로스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는 곧 기존에 이어지던 추세가 변화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세가 변한다고 해서 추세가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내용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전에 1강에서 말씀드렸던 추세에 대한 강의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추세의 변화는 추세의 전환과 동일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곧 뭐다? 매수의 반대가 곧 매도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수의 반대는 매도, 매도의 반대는 매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꾸준히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포인트에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요. 자, 여기서는 추세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해서 뭐 추세가 매도로 전환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변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다시 한번 기존 매수 추세로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거고 추세 없이 횡보로 이어나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반대 매도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깨졌다. 크로스가 이평선에 크로스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세 가지 방안을 모두 열어두고
그에 따른 어떻게 대응을 할지, 네, 이런 변화에 따른 대응법을 미리 염두에 두셨다가 시나리오를 그려 두셨다가 네, 그에 맞는 장세가 나왔을 때 그에 맞는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네, 트레이딩을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추세,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느냐라는 내용을 다뤄봤을 때, 자,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네,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자, 골든 크로스가 된 호가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여기 포인트에서 크로스가 호가를 만들어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 호가가 51.00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호가가 51.00인데 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열의 8, 9은 다시 그 크로스가 발생한 시점까지 단기적인 눌림을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상방 올라왔다는 거는 양봉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 와중에 음봉이 하나라도 나와주면서 네, 크로스 발생한 51.00이라는 호가까지 다시 한번 단기적인 눌림을 형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80% 이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다시 상승으로 올릴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횡보로 갈지 다시 한번 매도 추세로 이어나갈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존에 배우시고 알고 계시던 골든 크로스는 곧 매수의 시점, 데드 크로스는 곧 매도의 시점이라는 단순한 부분을 벗어나서 크로스가 발생했지만 그 앞의 장세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골든 크로스는 곧 매수 시점이다. 데드 크로스는 곧 매도 시점이라는 네, 그런 갇힌 틀을 벗어나서 오히려 진입의 시점으로 볼 게 아니라 청산의 시점으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지난 추세 강의에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면 매도 추세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저라인이 무너지는 이 포인트에서 매도 진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미 수익 중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수익을 잘 가져가고 있는데 원래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네요. 그럼 여기서 바로 청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크로스가 발생한 호가까지 10 중에 8, 9은 내려오니까 여기서 청산을 하자. 골든 크로스에서 청산을 준비를 하고 호가에 왔을 때 청산을 하자. 그러면은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를 활용해서 진입을 할 수는 없나요? 네,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 진입하는 방법은 뒤쪽에 파동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호가를 다시 한번 건드리고 다시 그 추세가 상방으로 갈지 보합으로 이어나갈지 하방으로 빠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포지션을 1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네, 좀 가벼운 마음으로 대기를 했다가 추세가 다시 이어나갈 때 우리가 진입 자리를 찾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은 크로스 지점을 진입 포인트가 아닌 청산 포인트로 활용하자. 자, 이번에도 그림이 있습니다.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시장의 흐름을 나타낼 때 여기까지 이제 횡보, 조정장을 나타냅니다. 제가 드렸던 팁 중에 하나가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제로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정장세다. 그러다가 이제 기울기를 서서히 위로 만들어 나가죠. 그러면서 추세를 이어나가는데 자, 파동 1번, 2파동, 그리고 3파동까지 가면 대부분의 추세는 한풀 꺾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헤드앤숄더를 만드는 와중에 네, 그 3파동이 됐을 때 추세를 한번 꺾는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내용을 접목해 보면 어떻게 되죠? 3파동에서 꺾이는데 1파동까지는 조금 관망을 할 거고요. 자, 1파동 후에 진입 자리를 찾을 건데요. 어찌됐건 청산 시점은 네, 깨지고 나서 다시 한번 그 크로스 라인까지 올라왔을 때 혹은 내려왔을 때 청산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파동이 1개, 2개, 3개가 있는데 왜 1파동에서는 진입을 안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자, 1파동까지만 잘라서 보겠습니다. 기울기가 제로에 가깝다가 서서히 기울기를 만들어 나가는 시점이죠. 지금이야 다 열어놓고 보기 때문에 기울기가 상방으로 올라가구나 할 수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기울기가 아직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파동에서는 네, 파동을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고 나서 자, 정고라인을 올리는 고점과 저점을 올리면 매수 추세라고 했죠. 정고라인을 올리는 이 포인트에서 진입 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파동은 관망,
1파동이 나오고 다시 추세를 이어나갈 때 진입을 하고 청산은 크로스 시점이 나오는 라인에서 청산 대기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여기서는 다시 매수로 이어나갈 수도 있지만 조정으로 갈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매도로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포지션을 정리하고 관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한번 요 내용이 이어지겠죠.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크로스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의 8, 9은 단기 눌림을 동반하기 때문에 청산 시점으로 활용을 하자라고 말씀드린 게 이번에 드리는 팁이고요. 그 전에는 관망을 하고 자, 청산 시점 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한 번의 눌림에서 그 호가가 오면 청산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1파동은 관망하자. 그리고 2파동부터 진입하자. 결국은 이 크로스 시점을 다시 회복했을 때 우리는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요. 이 청산 시점이 곧 추세에서 첫 번째 파동이기 때문에 관망하는 구간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다시 진입을 할 때는 추세가 전고 라인을 돌파하는 라인에서 우리는 다시 진입을 하고요. 이 추세가 깨져서 다시 한번 역배열을 만들어낼 때 그 크로스 라인에서 다시 한번 청산 후에 1차 파동 관망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이 돌아가면서 좀 안전하게 크로스를 청산 시점으로 판단하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변할 거고 1초 뒤, 2초 뒤, 10초 뒤에도 계속 변화할 겁니다. 그렇게 계속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하루 23시간 동안 계속해서 굴러가는 해외 선물 시장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의 진입 포인트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 많은 포인트를 다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키울 수밖에 없고요.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은 손실 구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23시간 중에서 우리가 진입하고 청산하는 포인트를 굉장히 갈무리해서 많이 줄여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많이 줄여나가는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종목을 선정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진입하고 청산하는 그런 기본적인 팁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 선물 투자, 전 세계 인구가 다 참여하는 큰 시장이니만큼 나와 반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경쟁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제가 수익이 났으면은 누군가는 그만큼의 손실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내가 손실을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그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남들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홈구장과 어웨이구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상대방 편의 경기장까지 우리가 출전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상대방을 내가 익숙한 우리 홈그라운드로 불러내자. 시장이 계속 변하는데 그 무수한 변화 속에서 굳이 다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익숙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만 진입을 하고 청산을 하자. 이게 바로 오늘 교육 포인트고요. 그 원칙을 설정하는데 남들이 다 말하는 원칙 설정해야 됩니다. 원칙 설정해야 됩니다. 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던져놓는 그 내용을 오늘은 조금 집중해서 어떤 식으로 원칙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이평선의 기울기를 나와 맞는 기울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팁을 드렸으니까요. 이런 내용들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특별한 지표가 필요하다거나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차트, 어떤 보조 지표와 함께 하더라도 이동평균선 2개만 있고 차트만 있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반드시 참고하셔서 지금 당장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접목을 한번 해보시면서 기본부터 다시 한번 쌓아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리스크를 많이 배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교육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실계좌 투자 대회가 열리기 전 오늘 마지막 강의 시간이었는데요. 자, 역시나 오늘도 제우스 트레이더의 굉장히 유용한 꿀팁들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코앞으로 다가온 2월 5일 실계좌 투자 대회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특별한 점인데요. 해영사신기 시즌2 실전 해외 선물 투자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늘까지였는데요. 대회 일정 동안에도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대회 일정은 2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약 2달 동안 진행이 되고요. 참가 접수는 ntm.co.kr MTN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2-2077-6200으로 문의해주세요.
해양사신기 시즌2는 참가 혜택도 엄청납니다. 상위 5명에게는 트레이더스 캠프 초대장이 수여되고요. 상위 10명에게는 해외 선물 특별 이벤트 수수료로 매매할 수 있는 기회 주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제우스 트레이더의 시각을 따라서 현재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함께 리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레이더님, 오늘은 저희가 어떤 종목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있는 비농업 고용지수에 대한 지표 발표가 조금 전 10시 반에 있었습니다. 지난 해외 선물 경제지표 관련된 교육 내용을 진행하면서 비농업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골드 차트를 보고 계시고요. 10시 반을 기점으로 지금 어마막지하게 폭락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표가 호조로 나온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와 지수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왔고 그에 대한 안전자산이 지금 조금 낙폭을 나타낸 것 같은데 지금 진폭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하루에 골드가 움직이는 당일 진폭 이상을 이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부분에서 매도 관점보다는 오히려 지금 저가에서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올리는 매수 변곡 포인트가 지금 발생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2평선 기준으로 고점 저점을 낮추면서 하방 낙폭을 나타내다가 저점을 올리고 지금 고점을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변곡은 서서히 잡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 21선 근처에서 눌림을 받고 전고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1339.7라인 정도에서 매수 접근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위쪽에 이제 저항 라인 중에 하나인 중심선 호가가 현재 44.9라인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50틱 정도 바라볼 수 있고 그 안에 만약에 고점과 저점이 다시 한번 무너지면서 변곡이 나온다? 그럼 저점을 무너뜨리는 순간에 일단 1차적으로 청산하시고 다시 관망하시면 되고 지금 계속 반복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진폭, 평균 진폭 이상의 진폭이 발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도 관점보다는 지금 저가에서 매수 변곡이 일어났기 때문에 매수 변곡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 종목은 저희가 골드 현재 실시간으로 제우스 트레이더가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 골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대응 방법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 다음으로는 또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본장이 개장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 종목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금리 결정이 있었죠. 금리가 동결이 되고 나서 지금 최근 4년 동안 중에 최고치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수 상승분을 눌러주고 있고요. 최근에 기업 실적이 호조로 나타나고 있으면서도 지금 채권 수익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상승폭을 눌러주고 있는 상황인데 중장기적으로 지금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매도 접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장기 포지션을 가져갈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 같은 때에는 좀 단기 포지션 가져가시고 3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박스 형성을 많이 한 상태죠. 저점에서 지금 고점을 높이고 저점도 높이고 지금 추세 없이 계속 흔들고 수렴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렴이 강하면 강할수록 발산도 강하게 나오기 마련이죠. 지금 당장 가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가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방으로는 지금 6,893라인 박스로 잡으시고요. 하방으로는 6,856라인 박스로 잡으셔서 요 박스를 벗어나는 순간 상방 벗어날 때 매수 관점, 하방 벗어날 때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만 마찬가지로 진폭에 대한 한계성은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골드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호가를 불러드리게 될 경우에는 6,892라인 정도 에서 매수 접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중심선이 되긴 하는데 너무 적으니까요. 목표가는 지금 아까 전에 걸렸던 라인 6,938포인트까지는 매수로 대응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나스닥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또 조정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박스를 또 잡아주시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스닥을 살펴봤는데 이 다음으로 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지금 유로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쪽 왼쪽에 있는 게 유로 차트고요.
우측에 있는 이제 인덱스 차트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계속 하락을 나타내다가 오늘 드디어 오랜만에 상승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팁을 한 가지 드리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를 Y축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Y축을 뒤집었을 때는 하락을 나타내는 지표를 나타내고 있고 이 차트를 유로 차트랑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트를 굳이 지금 있는 그대로만 볼 필요는 없다 팁을 드리면서 지금 유로 같은 경우도 달러가 지금 단기적인 눌림을 주고 있죠. 달러가 조금 전에 이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지금 살짝 눌림 구간을 주고 있는데 지금 뭐 위쪽에 저항 라인에 또 걸리기도 하고요. 요 라인 돌파 전까지는 오늘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중기적인 조정 구간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1.25100 라인 1.25100 라인 지금 중심선 라인인데요. 여기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도 관점으로 보셔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는 없고요. 아마 장기적인 조정을 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다시 한번 저점을 무너뜨릴 라인에서 매도 관점 보시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박스가 크게 되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뚫을 경우에는 중심선 라인 1.25100 라인에서 매수 접근을 당일 고점 부분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유로 FX까지 또 저희가 봤습니다. 유로 FX 같은 경우는 또 장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기준선 잡아주시면서 또 이 기준선을 돌파 전까지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까지 또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종목 보면 될까요? 네, 지금 오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원유 생산량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오랜만에 또 66불 라인을 갱신을 했다가 지금 오늘 계속 내리는 낙폭을 이어나가고 있죠. 지금 오늘 진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가가 65.22 라인이고요. 고점이 66.30 라인. 아직 100틱 정도 딱 달성을 했네요. 100틱 정도 달성을 했는데 오일의 평균 진폭이 80에서 100틱 정도를 요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폭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다만 지금 쌍바닥을 만들어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22평선 기준으로 상방을 올라타면서 조금 전에 교육에서 배웠던 정배열 상태. 지금 골든 크로스가 한번 나왔지만 여기서 지금 청산 라인이다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포지션을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배운 내용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진입 자리를 찾을 경우에는 고점이나 저점을 무너뜨릴 때 다시 한번 포지션을 가져가자라고 했습니다. 상방으로 올릴 때는 여기 정고 라인을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릴 때 65.53 라인에서 매수 관점 보실 수 있고요. 매도 관점으로는 글쎄요. 아직 정고 라인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22평선 기준으로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전저점을 갱신할 때 추가 매도 물량을 보셔도 되는데 다만 지금 진폭적으로 오늘 오일이라는 종목이 얼마만큼의 진폭을 나타낼 경우 되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매도의 아래쪽에서 저가 매수 관점으로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을 제가 한 번에 보고 있지만 지금 뭐 장세가 바로 진입할 만한 장세는 딱히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고점과 저점의 이동을 살펴보시면서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의 변화 오늘 배우신 내용을 참고로 그 라인을 돌파했을 때 매수 아래쪽으로 돌파했을 때 매도 관점 이어나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크루드 오일까지 살펴봤습니다. 또 오늘 앞서 강의해 주셨던 부분과 또 설명을 해 주시면서 저희가 구체적인 가격대 잡아보면서 대응 전략 짜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실시간으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같이 리딩하는 시간까지 가져봤고요. 이번에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더가 직접 답변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제우스 트레이더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들어온 질문, 첫 번째 질문 확인하시죠. 저는 평소 나스닥에 가장 관심이 많은 초보 투자자입니다. 오늘 매수로 접근해도 될까요? 상승세가 이어질지 알고 싶습니다. 네, 나스닥 저희가 조금 전에 또 실시간으로 살펴본 종목인데요. 바로 트레이더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나스닥 현재 또 매수 진입을 지금 관심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인데요. 네네. 자세하게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는 매도가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매도로 완전 지금 대세 하락기로 전환이 된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조정 국면에 맞이해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렇게 질문을 주신 시청자분께서 장기 투자로 하시는지 단기 투자로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만약에 기존에 장기 투자 기준으로 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3월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장기 투자 관점은 좀 버리셔야 되고요. 좀 데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짧게 수익을 가져가시는 구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박스권, 지금 고점 라인 박스권을 돌파 시도했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20일 이평선 기준으로 하방으로 꺾이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도 점점 이제 우하향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래쪽으로도 지금 박스권을 이렇게 제가 잡아드렸죠. 이 안쪽에서는 조금 크긴 하더라도 박스 표시하시고 아예 대응을 하지 마시고요. 다른 종목 보고 계시다가 상방이나 하방을 돌파했을 때, 여기서 돌파라는 단어의 뜻은 그냥 올렸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만약 상방 돌파다라고 하면은 상방으로 올린 상황에서 저가를 다시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 올렸던 요 고점을 돌파할 때 요거를 돌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냥 그 호가를 건드렸다고 뚫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한 번에 고점 저점을 만들면서 매수 추세를 형성했을 때 그때 진입을 하시고, 방향성은 지금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장기 투자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투자, 단기 투자, 데이 트레이딩 하실 거기 때문에 하방 돌파 시 매도, 상방 돌파 시 매수, 양방향 다 열어두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 중장기적으로 조정 구간을 맞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현재 좀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요. 매수 추세를 형성을 했을 때 그때 매수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단타로 빠르게 청산하는 전략을 즐겼는데요. 제 스타일에 맞는 해외 선물 종목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어려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더님 단타 전략 좋아하시는 시청자분인데요. 종목에 관한 좀 투자 팁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나와야겠죠. 지수와 사랑에 빠진 남자 제우스, 여기서 한번 나옵니다. 제가 지수 종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수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요. 단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단타 대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순간순간의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계약수를 조금 늘리신 다음에 많이 추세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계약수를 많이 늘려서 짧은 추세를 짧게 먹고 이제 수익 구간을 확정짓는 전략이기 때문에 상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흔드는 장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를 정해놓고 시황적인 부분, 저번에 말씀드렸던 숲을 조금 위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나스닥이라든지 S&P 같이 혹은 항생 같이 지수 종목은요, 증거금 비중이 굉장히 크죠. 증거금 비중이 굉장히 큰데 틱당 가치는 굉장히 낮습니다. 틱 가치가 낮기 때문에 계약수를 조금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손실에 대한 리스크 혹은 수익에 대한 부분도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래서 틱 가치가 낮고 그만큼 변동성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항생이라든지 나스닥 혹은 최근에 유로에서 조금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그 세 개 정도의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손절매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특히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 특히 그 안에서 지수 선물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추세가 뻗을 때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반대로 추세를 읽었다고 했을 때는 단타 대응임에도 불구하고 손절 라인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전고 전저 라인을 손절로 반드시 책정을 하시고 변동성이 빠른 지수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단타에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이 단타 대응에 유리한 종목 궁금해하셨는데요. 또 지수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우스 트레이더님을 소개한 글을 보니까 심리가 수익이라는 말이 적혀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어떤 뜻인가요? 저도 수익 보고 싶어요. 네, 저희 방송에서 제우스 트레이더를 소개하는 프로필에 나가는 문구죠. 네, 트레이더님 이거 직접 이야기하신 내용이잖아요. 심리가 어떻게 수익이 될까요? 심리가 곧 수익이다라는 거 앞에 기초가 곧 기법이고 심리가 곧 수익이다. 이게 한 문장이 완전체인데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지만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든 말 같아요. 명언 중에 하나로 꼽고 싶은데 제가 전에 교육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기초가 곧 기법이다. 기법, 화려한 그 외관에 조금 눈이 팔려서, 정신이 팔려서 기본을 자꾸 놓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왕사신기 여기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3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까지.
그중에 기법 교육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엔 추세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경제 지표, 해외 선물 경제 지표에 대한 기본적인 숲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실전 트레이딩을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시청자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안달복달하는 기법을 제가 교육을 하지 않을까요? 기법에 대한 부분은 제가 기법 설명을 하면 굉장히 좋은 기법을 설명해 드릴 수도 있지만 시청자분들께서 제 경험치를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기술적인 부분만 잠깐 뺏기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한테 제가 지금 진행하는 교육, 기본적인 내용을 좀 확실하게 쌓아가시면 기본은 있지만 기법이 없는 수익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기본이 없이 기법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수익 발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곧 기법이고 심리적인 부분,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내가 절제할 때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다고 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리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강의 때도 시장의 가격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거는 뭔가 일정한 모멘텀일 수도 있겠지만 더 큰 거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 이전에 기본이 충실하게 되고 그 위에 이제 심리가 뒷받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손실이 나고 싶어도 수익이 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또 해외 선물에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술 이전에 기본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그 뒤에 심리가 같이 뒷받쳐 준다면 손실이 없을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질문 사항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 저희가 이 시간 동안 또 밤사이에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강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오일입니다. 오일. 솔직히 제가 방송 출연해도 저희 김혜나 앵커님한테 부탁을 해요. 오일은 저한테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왜? 저는 오일이라는 종목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오일이라는 종목이 워낙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지금 평균 진폭을 거진 다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가를 깨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원웨이 장세로 뻗을 경우에는 평균 진폭 이상에서 차트를 과거 차트로 싹 돌리세요. 과거 차트로 싹 돌려서 밑에 걸리는 라인들 있죠. 전일 저가 혹은 전일 시가 이런 라인들까지 눈 감고 매도 접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이 딱 그 적기고요. 더 놓쳐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손절 한번 감안하고 손절 한 15스틱 정도 짧게 잡으시고 좀 길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종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일 종목을 조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늘 또 크루드 오일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시청자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늘 강의도 들어봤고 또 질문사항도 해결해 봤고요. 또 여러 가지 종목도 같이 리딩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해양사신기 시즌2 역시나 여러분께 활짝 열려 있는데요. 해외 선물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숨어있는 고수시라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신기 시즌2 실전 해외 선물 투자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 오늘까지였는데요. 대회 일정 동안에도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대회 일정은 2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약 2달 동안 진행이 되고요. 참가 접수는 MTN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2-2077-6200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네, 해양사신기 시즌2는요, 참가 혜택도 엄청납니다. 상위 5명에게는 트레이더스 캠프 초대장 수여되고요. 상위 10명에게 해외 선물 특별 이벤트 수수료로 매매할 수 있는 기회 주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제우스 트레이더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치열한 해외 선물 투자 대회가 시작됩니다. 자, 역시 실계자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와 함께 또 11시부터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